두 번째 강연을 맡게 된 저는 한일고 22회 졸업생 조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저도 이제 학교를 또 오랜만에 왔는데 보통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제 요런 날씨에는 저희가 원래 학교 다니면서 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사실 공부보다 더 많이 했던 거는 기억에 남는 게 축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를 거의 뭐 저희 학교는 그 아침 6시부터 7시마다 호실 리그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 축구 그렇게 약간 우리들만의 EPL 느낌으로 이제 축구를 되게 했었고, 또 이렇게 날이 더우면 여기 체육관 보시면 위에 보시면 농구대 있잖아요. 그래서 농구대랑 뭐 아니면 풋살을 여기서 하거나 이렇게 되게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사실 친구들 중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축구를 못 하다가 나갈 때는 그래도 대학 가면 어느 정도 쟤 축구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다들 축구를 워낙 많이 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또 학교에 오시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공주 한일고 22회로 학생회장을 졸업을 했고요. 이제 나와 있지만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하는 일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방학인가요? 방학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한 일주일 됐나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중3 여름방학 좀 뭐 마지막 방학이랑 마지막 방학이고, 또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되게 고생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 강연과 캠프들이 또 여러분들이 방학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뭐 소개 마치고 오늘 강의 주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변화와 어떤 성장을 이뤄냈고, 그것이 또 제가 성인이 되어서 서울대학교 가서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지금은 이제 소개 드리겠지만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로서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경험들, 역량들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간단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학교를 정하셨나요? 고등학교?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죠. 네. 아마 고등학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큰 거는 이제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을까? 성적을 내가 좀 잘 받아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저는 입학할 때 굉장히 성적이 낮았어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할 때는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이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덕분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었고, 이제 저는 지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혹시라도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압축 공부와 공부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썼고, 특히 이 압축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원래 공부를 잘 못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이제 성적을 급상승시킨 학생들의 인터뷰에서 쓴 책인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 한일고 뭐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의 얘기들도 되게 많이 있고, 뭐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입학할 때 거의 160명 중에 150등으로 입학을 했는데, 졸업할 때는 그 친구가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가서 지금은 이제 그 보건복지부의 사무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그랬고, 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2학년 올라갈 때쯤만 돼도 충분히 성적을 급상승시켜서 좋은 성과를 거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좀 걱정은 덜으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그 외에 저는 사실 유튜브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실버 버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그 학부모님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유튜브 활동, 뭐 방송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꿈을 이루게 해주는 스몰빅의 힘이라는 얘기를 이제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가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동시에 그게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 성적표인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빨간 부분이 제 점수예요. 네, 본인 성적. 네, 100점 만점에 30점. 네, 좀 충격적이죠. 이 성적표를 언제 받았느냐? 제가 고등학교 입학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여기에서 이제 했는데, 그날 이 성적표를 받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밑에 보시면 평균이 거의 뭐 60점에 가까운데 그거에 딱 반토막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입학식을 여기서 하고 부모님이 학교에 같이 오셨는데, 엄마 아빠 제가 정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성적을 열심히 올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호실에 갔더니 이제 8명에서 한 방을 썼어요. 처음에는 이제 기숙사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은 수학여행을 한 6박 7일 온 느낌? 애들이 잠을 안 자. 막 몰래 새벽 2시에, 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해도 되나요? 예. 기숙사를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새벽 2시에 이렇게 달빛에 축구를 하는 이런 스릴들을 즐기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3월 중간, 뭐 3월 말이 돼가면서 이제 곧 중간고사를 친다. 그때부터 뭔가 약간 공포가 이렇게 엄습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진짜 4-5시간씩만 자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내가 뭐 진짜 넘사벽 같은 친구들은 내가 좀 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 10등 정도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을 쳤더니 제가 예상한 등수에 뒤에 0이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00등 정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도 내가 기말고사 때 열심히 더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에서도 등수가 별로 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학교를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정말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또 제가 이제 좀 불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되게 우울증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제 처음에 중학교 때 워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도 상의를 해서 원래 학교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게 저는 사실 한일고등학교의 제일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다른 학교에 가서 경험하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계속 남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조금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8명에서 제가 아까 한 방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8명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한 4명 정도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나머지 4명 정도는 수학여행을 거의 30박 31일, 60박 61일을 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 그래서 이제 한 4명 정도는 자야 되는데 4명 정도 밤새 떠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친구들끼리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특히 불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예민해서 친구들이랑 되게 사이가 안 좋았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스트레스가 또 우울증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우울증 진단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집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내가 이제 처음으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 꿈은 뭐지, 이런 고민들을 해서 이제 2학기 학교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가 좀 아팠던 사실들을 친구들이 알게 됐고, 또 친구들이 엄청 착해요. 그래서 저를 되게 배려해주고 뭔가 저를 참 잘 보살펴 줬는데, 그 덕분에 이제 저도 되게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1학년 2학기에는 조금씩 적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이 상처를 조금 더 잘 극복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계기를 뭘로 삼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제일 인싸가 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학교의 친구들과 관계가 좀 안 좋았으니까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가장 인싸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인싸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학생회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2학년 1학기 5월에 학생회장에 제가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학생회장 선거를 선배들을 보면 잘 출마 안 했어요. 근데 하필 저희 때 아까 처음에 그 1강에서 입시 전형 얘기 주셨죠. 학종 들었죠. 제가 이제 내신이 한 3.8등급 정도였는데 서울대를 갔다고 해서 제가 20살 때 막 여러 가지 신문이나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무튼 이제 그 전까지는 학생회장 하면 서울대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친구들이 뭐 워낙 여러 가지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또 그게 입시에도 실제로 관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출마를 했는데 하필이면 이 네 명 중에서 나머지 3명, 저를 제외한 3명들은 굉장히 학교에서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뭐 소위 말하는 엄친아 정말 슈퍼스타 친구들이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어떤 한 친구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슨 여론조사? 무슨 대선도 아닌데 뭐 대통령 선거처럼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지지율이 한 4%? 5%? 거의 뭐 제 침대 같이 쓰는 친구, 뭐 짝꿍, 책상 옆에 있는 친구 한 3, 4명 정도가 저를 지지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학생회장 출마를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아, 저 학생회장 너무 되고 싶었는데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실제로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기호 4번 조승우 이렇게 적혀 있는 포스터인데요. 또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이제 이게 저희 부모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학생회장을 해도 좋아, 뭐 아니면 포기해도 좋아, 뭐 이런 얘기보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을 쓰는 걸로 아는데 저희 때는 이제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 공중전화 전화를 했더니 승우야, 엄마는 뭐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정말 뭐든지 존중해 줄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엄마가 하나 쓴 거를 읽어줄게 하시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뤄왔던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는 그보다 더 어릴 때 그때는 너무너무 하기 어려워 보였지만 결국은 내가 해낸 것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사실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원래는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원래는 학교에서 기록이 꼴찌가 거의 뭐 최하위권의 선수였는데 열심히 뭐 6개월 동안 훈련을 해서 학교에서 2등, 3등이 되고 어느새 부산시 대회에서 메달을 받고 또는 뭐 좀 이건 좀 거창한 것 같고 좀 사소한 거는 예를 들면 받아쓰기 80점 받았던 거 90점으로 올랐던 거 아니면 뭐 저희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되게 독특하신 분이라 전교생 딱지치기 토너먼트 대회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거기서 우승했던 거 저는 다 잊고 있었던 걸 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명확하게 없어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를 하면서 목표를 세워놓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내가 이루려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이뤄낼 수 있을까? 스스로를 의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때 저도 아 내가 이거 학생회장 너무 되고 싶은데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머릿속에서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말이 그 의심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 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그 작은 성공 작은 성취 경험들이 그때 분명히 너무너무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결국 내가 노력해서 내가 올바른 방법을 찾으니까 그게 극복이 됐단 말이죠. 아,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쉽지 않겠지만 난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부로 이제 어딜 갔느냐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은 천안에 이제 그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걸 타고 천안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어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서 뭘 샀느냐 세계 명연설집이라는 책을 5권을 샀어요. 왜 샀느냐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거든요. 이분이 연설 잘해서 대통령 되신 분이잖아요. 물론 뭐 더 잘하신 것도 있지만 이제 처음 대통령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처럼 아 내가 연설 한 방으로 학생회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세계의 명연설집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거의 2주일 동안 밤을 새서 연설문을 쓰고 약간의 MSG를 보태서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연설 연습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여기 학교 뒷산이 있거든요. 기숙사 뒤에 이제 나중에 구경 가시면 있겠지만 뒷산을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종종 몰래 선생님들 몰래 이렇게 올라가서 놀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뒷산에 가서 연설 연습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필 연설 당일날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연설 날 사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청각실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막 긴장을 했지만 이미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한 연설이었기 때문에 10분짜리 연설이었는데 원고도 안 보고 했어요. 뭐 거의 기계처럼 연설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이제 30살이 됐는데 여러분들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네. 올해 30살이 됐는데 제가 30년 아직 너무 어리고 젊고 이제 뭐 아직 더 배울 게 많지만 30년을 살면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 전 아직도 이 순간을 꼽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었냐면 제가 이제 앞에 친구들 3명이 연설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그 누구보다 이 연설문을 열심히 썼고 내 진심을 담아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10분 정도의 연설이 끝났고 제가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시청각실에 이제 1, 2학년 이제 학생들 한 300명 정도가 보고 있었거든요. 10분짜리 연설이 딱 끝나는 순간 진짜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그 10분짜리 연설이 끝나는 순간 거기 있던 300명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처음엔 정말 뭐 지지율 4% 5%였는데 이거 내가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 반응을 보고 이거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다음날 개표를 했더니 2표 차로 학생회장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도 내가 나 스스로를 믿고 내가 올바른 방법을 찾고 그걸 통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가지게 됐어요. 제가 실제로 3년 전에 회사를 처음 창업했는데 2년 만에 제가 빚이 얼마였냐면 1억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인데 네. 그걸 이제 다 갚았어요. 그리고 다시 미쳐가지고 다시 창업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한일고등학교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뭐 오늘 공부 비법이라고 했지만 그 공부 비법 이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뭐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있고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쌓아놓고 기록하고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걸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상기시키는 노력이 저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학생회장이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학생회장 되면 막 서울대 못 간다, 공부에 방해받는다 이랬는데 좀 이게 아이러니한데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성적이 오히려 날개가 이렇게 달린 듯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그 당시에 좀 깨달았던 원리,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건데 한 가지 그냥 여러분들이 방학 때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 이 공부 방법 하나만 얘기를 하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100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기억하면 이제 100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이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중간중간 구멍이 생겨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이미 구멍이 아닌 부분, 이미 내가 공부가 완벽히 돼 있거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또 하고 왜 여러분들 책 앞부분만 맨날 새까맣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늘 공부를 했던 거예요.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던 거죠. 하루에 13시간, 14시간을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적이 오를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후배가 되시면 제가 아는 모든 방법들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특히 왜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미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쟤는 진짜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 잘 나와. 좀 재수없는 친구들 있죠. 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만 신기하게 잘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구멍이 나 있는 부분에 시험 치면 오답이 생기는 거고 저것 때문에 틀리는 건데 구멍만 완벽하게 채운다면 성적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2학년 올라갈 때 학생회장이 되면서 내가 공부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걸 처음 그때 깨달았어요. 실제로 이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야자 시간표예요. 이제 뭐 1시부터 2시에는 몰래 이제 기숙사에서 공부를 했던 건데 7시부터 12시, 지금 뭐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는 아마 여러분들 뭐 그 또 스타 강사가 많이 바뀌었겠지만 저희 때 이제 스타 강사의 그 인강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숨마초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보던 수학 참고서가 있었는데 숨마쿰 라우데라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집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너 풀다가 제가 1시간 동안 한 문제도 못 풀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다 같이 저희 야자를 그때는 한 반에서 같이 했거든요. 이 사람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약간 미쳐요. 40명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풀다가 1시간에 한 문제를 못 푸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괴성을 지르면서 이 책을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때부터 제 별명이 숨마초였어요. 3년 동안. 네. 그랬는데 무튼 이제 인강을 7시부터 이렇게 쭉 들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은가요? 못했을 것 같은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죠. 시험은 너희가 공부한 것 중에서 몇 번 방에 있는 A열에 있는 3번에 있는 지식을 꺼내서 쓰시오라는 게 시험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앞에서 내가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내가 문제집을 풀면서 또는 친구한테 설명을 하면서 또는 내가 백지에 공부한 내용을 안 보고 직접 써보면서 쓰다가 막히거나 설명하다 막히면 그게 뭐예요? 구멍인 거죠. 내가 안다는 느낌은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2학년 올라가면 시간표를 이렇게 바꿨어요. 인강 1시간을 들으면 무조건 들은 내용들을 복습하고 반드시 제가 1시간 복습하면 그중에 한 15분, 10분 정도는 공부한 내용을 직접 안 보고 쓰는 연습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공부한 내용을 안 보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시험을 100점 안 받고 싶어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험을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정말 한 거짓말 같지만 한 4개월 만에 제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건 사실 뭐 제 인생 최고 등수라서 그 이유는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전국 11등을 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방법들을 동시에 사실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저희 이제 같은 호실을 쓰는 선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1학년 때 2학년 같은 그러니까 침대 후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침대 선배, 침대 후배. 근데 그 침대 선배가 좀 공부를 잘하는 선배였어요. 근데 제가 고민 상담을 했죠. 형,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랬더니 제가 공부한 자료들을 쭉 보시면서 너 시간표 갖고 와봐, 계획표 갖고 와봐 이렇게 쭉 보면서 형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이래서 공부가 좀 안 됐었어. 성적이 안 나왔어.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 형이 얘기해준 방법들 적용을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성적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2가지 얘기를 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 자신의 작은 성공 경험, 자기 성취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믿는가가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놓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첫 번째로 얘기 드렸고, 2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때 뭐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본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재능이 없어서가,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잘 맞는 공부 방법이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직 충분히 겪지 못했기 때문이고, 제가 한일고등학교를 3년 다니면서 명확하게 깨달았던 건 올바른 방법을 찾고 충분히 노력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스스로를 믿었던 친구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친구들은 없었어요. 1학년 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공부 때문에 막 이거 나 진짜 할 수 있을까 막 자퇴하려고 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3학년 졸업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정말 웃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그렇게 졸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여기 와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건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써놨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거를 이번 방학 때 공부하려고 하시지 말고 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만든다.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의 매출 80%를 20%의 고객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공부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1을 노력을 투입하면 1의 결과를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1을 투입하면 5가 나오고 어떤 거는 5를 투입했는데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1을 투입해서 5가 나오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방학 때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해요. 이 교재도 보려고 하고 저 책도 보려고 하고 이 문제집도 풀려고 하고 이 학원도 가려고 하고 중요한 건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5, 4, 6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100으로 채운다면 그 누구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제 강의가 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집에 돌아가시면 과연 내가 어떤 것들을 비워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 생택지 비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스티브 잡스가 실제로 애플의 그 아이폰 만들 때 디자인 철학이라고 매일 얘기했던 건데 완벽함이라는 건 더 이상 추가할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 또한 더 이상 뺄 게 없는 상태가 완벽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계획 중에서 80%, 90%만 해도 이제 충분히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최대한 비우고 내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이를 5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2회 졸업생 조승우였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후배로 또 만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